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다면 지금이 그 대가입니다. 오늘은 그 대가가 왜 지금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들어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지려고 애썼고 괜찮아야만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말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어딘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늙어서 오는 피로가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게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인생을 다시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생 후반에 접어들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조용히 정리해보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자란 시대는 참는 사람이 미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였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늘 참아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속으로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 시댁과 마찰이 있을 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식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았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나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실제로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이 유지됐고, 관계가 이어졌고,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고, 다른 선택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삼킨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눌러둔 감정들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억누르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억눌러둔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억제할 수 있었던 것들을 더 이상 억제할 힘이 없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무게를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이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갱년기인가 봐. 나이 들면 다 그래. 예민해졌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호르몬 변화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물론 신체적 변화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지금 청구서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안 꾸리고 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감정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느려지면서 비로소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평생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며 살았지 내 필요를 채운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무겁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억눌러온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을 하면서 실제로 괜찮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고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큰 압력으로 쌓입니다. 오래전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때 더 깊은 고통이 찾아온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억제하면 그 억제 자체가 새로운 고통의 원천이 된다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위주로만 생각하고 당신 말만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10번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20년, 30년 계속되면서 마음속 어딘가에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그 응어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갑자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화가 치밀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건 갑자기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나니 허전함과 동시에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조금은 챙겨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며칠 계속되면 섭섭합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아빠는 요즘 왜 그래? 우리는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하게 눌러뒀던 감정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 생활도 그랬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도, 후배가 나보다 먼저 올라가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밥벌이를 해야 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뒤돌아보니 허무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때 내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즘 힘든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잊고 살면 안 되나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 참으라고 배웠지,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슬프면 울지 말라고 배웠지, 슬픔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쌓여온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은 척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 덕분에 관계가 유지됐고, 삶이 이어졌고, 가족이 보호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때입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참아왔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 솔직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천천히, 나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 자동으로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건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괜찮지 않다면 사실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무조건 그래, 알았어라고 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해도 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고 싶어라고 말해도 됩니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봐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입니다. 괜찮은 척하며 억눌러왔던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더 이상 억제하지 말고, 솔직하게 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힘들 겁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고,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몸도 아플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에 귀 기울이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겠지만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나를 속이지 않으니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인생 후반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닙니다. 거창한 결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요? 다 살았는데? 아닙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괜찮은 척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편안함은 솔직함에서 옵니다. 나를 속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인정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풀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괜찮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해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 조금 힘들어요. 괜찮아요. 대신 생각 좀 해볼게요. 괜찮아요, 대신 사실은 별로예요. 이렇게 작은 솔직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솔직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가 힘든가? 나는 언제부터 괜찮은 척을 해왔을까? 나는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질문을 던지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에게 물어보고 나를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게 힘들었구나. 아, 나는 이게 억울했구나. 아, 나는 이걸 원했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들을 조금씩 삶에 반영하는 겁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인정하고, 억울한 걸 억울하다고 인정하고, 원하는 걸 원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참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참기로 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는 의식적으로 참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유가 있어서 참기로 선택했다고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럼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면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안전한 것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 가족에게 나도 오늘은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저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기분을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는 내 기분도 중요하게 여겨도 됩니다. 물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책임이 있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배려하되 나도 배려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 100, 나 0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70, 나 30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60, 나 40이라면 더 좋고요. 완벽하게 50대 50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도 조금은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저버리지 않으니까요.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대가가 지금 찾아왔다는 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억누르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고, 솔직하게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솔직하게 말하고, 어떤 날은 또 습관적으로 괜찮아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평생 참아온 나를 인정하고, 힘들었던 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버텨온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 참 많이 참았구나. 그래, 나 참 힘들었구나.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나를 토닥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토닥여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토닥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조금 더 아끼는 겁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됩니다. 지치면 쉬어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강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참으라고 할 겁니다. 버티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약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도 필요합니다. 괜찮은 척이 삶을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솔직함이 삶을 편안하게 해줄 시절입니다. 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예전 방식대로 살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해도 되고, 화나면 화난다고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솔직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거라는 것.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해도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입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대가가 지금 찾아온 건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된다는, 솔직해져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그 허락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